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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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오늘 1월 18일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는 노래로 싸이의 나팔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ive it up, live it up, baby. 날아 나팔바지. 세상이 나를 뭐라 판단해도 그냥 네, 오늘 1월 18일 첫 노래로 싸이의 나팔바지로 한번 오늘 보이는 라디오 시작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저번 주에 금요일날 일기예보 보니까 일요일날 비 오고 오늘 눈이 좀 온다 그랬는데 일요일날 갑자기 사례가 들었네. 일요일날에는 비가 왔죠. 네, 제가 이제 아주 갑작스럽게 토요일날에 새벽에 아침 일찍 그 새벽에 저쪽 그 성남에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우산을 못 갖고 왔어요. 그 일요일날 내려올 때 비가 엄청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산 없이 제가 굉장히 비를 쫄딱 맞고 집에 왔는데 비가 좀 많이 왔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일기예보 틀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울산에 눈이 온다는 그 예보가 맞을까라고 설레고 오늘 아침 딱 나왔는데 눈이 안 와가지고 왜 오늘은 틀리고 일요일 날은 맞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참 안 될 사람은 뭐래도 안 돼요. 네, 참. 그리고 오늘 방금 또 다시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눈이 없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게 또 바뀌었어요. 이것도 좋아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네, 사실 눈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근데 토요일 날에 그 올라갔을 때 눈이 왔어요. 잠깐. 아주 잠깐 한 1시간 정도 눈이 왔었는데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때 그 첫눈을 봤거든요. 제가 그 흩날리는 거, 눈 내리는 걸 이제 처음 봤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인데 오늘 건강상식에서는 또 피부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피부 관리가 중요합니다.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인데 이번에는 저쪽 그 초원으로 갑니다. 네, 유라시아 초원에 또 시장이 있어요. 네, 그 시장들을 한번 슬쩍 보는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 제 1탄을 시작합니다. 네, 1탄이 있으면 뭐다? 2탄도 있다. 네, 근데 이게 2탄으로 끝날지 3탄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거는 하는 거 봐가지고, 네, 2탄 할 때 너무 많다? 그러면 3탄까지 그 우려먹는, 네, 그런 걸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만 듣고 오늘 본격적으로 1부 건강상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가일의 친구가 좋다 듣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가인가일의 친구가 좋다 듣고 왔습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 이 노래 그 가사 중에 그 뭐 이게 이분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민수야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제 친구들 이름 몇 명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건강상식에서는 또 우리 피부가 중요하잖아요. 네, 피부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데 한번 잠깐 알아봅시다. 네, 너무 이게 깊게 알면은 또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살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본격적인 이제 겨울로 좀 접어들면서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의 건조 증상을 좀 호소하는 그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전문 용어로는 겨울철 소양증이나 아니면 이제 건조증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좀 심하면은
이 건성습진으로 발전하기도 한대요. 이와 같이 겨울철에 가려움증이라든지 건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기후적인 특색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겨울철 그 기후는 대륙성 기후로 인해 가지고 상대 습도가 낮아서 피부에 건조를 유발하기 쉽대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나라는 그 계절 특성상 그렇답니다. 네, 약간 건조해지기 쉽대요. 우리 세포의 60%에서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죠. 수분의 손실은 바로 세포 기능의 정지라든지 아니면 세포의 그 뭐 죽음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 피부는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꼭 지켜줘야만 하다는 겁니다. 네. 그 무슨 뭐 화장품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야 무슨 뭐 촉촉해요. 무슨 보습이 잘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수분이 뭐 손실이 적어요. 뭐 이런 걸 나오잖아요. 그게 그 수분이랑 피부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냥 그 보이기에 약간 물기가 많아 보이면 되게 피부 좋아 보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알았는데 진짜로 그냥 수분이 피부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연관이 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냥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옥인 한옥은 외풍이 심해서 자연 환기가 되고 어, 벽체와 바닥이 흙과 나무로 돼 있어서 습도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70년대 이후로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고 사무실 공간이 중앙 집중식 공조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활동 공간이 모두 약간 고온 건조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 보게 되면은 옛날에 전통 가옥 같은 거 있잖아요. 기와집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우리나라 조상 양반들이 그 잘 만들었어요. 이게 그 우리나라 딱 기후에 딱 잘 맞춰가지고 이게 뭐 통풍도 잘 되고 뭐 그 뭐지 그 온돌이라고 하죠? 네, 뭐 그런 것도 해놔가지고 따뜻하고 뭐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요즘에는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 뭐 그냥 주택 일반 주택 같은 거 이런 걸로 돼 있어서 환기를 하려고 하면은 문 다 열고 뭐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같은 거 틀고 뭐 그래야지 이게 환기가 되잖아요.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야,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뭐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수천 년 동안 여기 이 땅에 사니까 이제 집을 짓다가 알게 된 그런 거겠지만 야, 정말 존경합니다, 조상님들. 네. 뭐 하여튼 적절한 상대 습도는 50에서 60%지만 대부분의 그 집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업무 공간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네. 아주 적절한 습도는 이제 50% 60%인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철 피부 건조의 또 하나의 악 요인은 잘못된 목욕 습관이라고 해요. 이 역시 70년대까지만 해도 대개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동네 목욕탕에 가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아파트가 보급되면서 매일같이 샤워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또 한편으로 원래 목욕탕에 가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대중 목욕탕에 가서 본격적인 목욕을 하게 됩니다. 흔히 목욕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비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우리나라 특유의 그 때밀이 문화 있죠? 네. 그 때를 너무 자주 많이 밀게 되면은 목욕한 다음에 급격하게 수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거는 몰랐네. 네. 네.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목욕 너무 많이 하면 피부에 안 좋다고. 야, 역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때 잘 안 씻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서. 네.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네. 저희 우리 누나가 굉장히 자주 씻었거든요.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막 하루에도 2번 목욕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가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말 듣고 목욕 자주 안 했습니다.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 했네.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 김박순의 나이 탓 그리고 엔시아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그리고 박보람이 부른 해화동 요 세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박순의 나이탓, 그리고 엔시아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그리고 박보람의 부름 해야동까지 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그 슬쩍 말했지만 그 과도한 이제 비누 사용과 때밀이 습관은 목욕한 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수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는 약 0.01mm 정도의 얇은 각질층으로 덮여 있어서 이 각질층이 수분 보호의 주된 역할을 하게 된대요. 따라서 무리한 목욕이나 아니면 특히 때를 밀게 되면은 각질층이 파괴돼서 수분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한 번 파괴된 각질층은 최소한 1, 2주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니까 심하게 좀 때를 좀 강하게 엄청 좀 세게 민 경우에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는 좀 과한 목욕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목욕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벼운 샤워 같은 거는 할 수 있는데, 그때 동안에 또 뭐 이렇게 때를 엄청 밀거나 그러면은 이 피부 각질이 그 각질층이 다시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 되려고 하는데 다시 또 밀고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죠. 그러면 또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과도하게 밀게 되면은 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때를 안 미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 외에 겨울철 피부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목욕 주의 사항은 좀 있어요. 먼저 샤워라든지 목욕 횟수를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네. 보통 그러지 않나요? 네. 나도 나도 겨울에 일주일에 한 두 번 하는데, 음, 보통 그러지 않나? 겨울에도 매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름에는 이제 땀이 많이 나서 땀 때문에 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여름에는 이제 거의 매일 한다고 해도 겨울에는 뭐 땀이 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뭐 덥거나 그러지도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고, 또한 횟수뿐만 아니라 목욕이라든지 뭐 샤워할 때 한 번 할 때 한 10분 정도, 한 10분, 15분 정도 이내로 그 목욕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피부에 그 물을 오랫동안 맞고 있거나 샤워를 오랫동안 하면은 당연히 물이니까 피부에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오히려 그게 피부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샤워 시간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목욕 시간을, 네, 그 정도로 가지게 되면은 좀 괜찮다고 합니다. 목욕할 때 절대로 때를 밀지 말아야 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때를 밀더라도 좀 살살 좀, 그런 분들 있어요. 완전 그 아예 뼈까지 밀려고 진짜 세게 미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적당히 좀 미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일반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몸을 닦는 것도 괜찮은데, 좀 적당히 밀어야 돼요. 예전에 그 제가 저희 삼촌이랑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때 이제 삼촌이랑 같이 목욕탕을 가면은 어우 저를 거의 진짜 뼈까지 밀어버리려고 야 진짜 세게 미세요. 그러면 진짜 뭐 때는 확실히 많이 나오는데, 야 제 생각에 그 때가 아니라 살이 벗겨져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세게 밀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전문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몸에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신경이랑 그 기분 좋게 하는 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 신경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막 세게 때를 밀면은 아픈데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시원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그 같은 신경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느껴지는 거니까 너무 세게 밀면 안 됩니다. 네, 알겠죠? 네, 쇠를 너무 적당히 밀어야 돼요. 진짜 그 막 뼈 나올 때까지 그렇게 세게 밀면 안 됩니다. 네, 그거 그 너무 세게 밀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거 때가 아니라 이제 살 벗겨진 거예요. 그거 조심스럽게 살살 밀어야 됩니다. 비누는 좀 지방분이 포함된 약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중성 비누를 사용하고, 항생제나 냄새 제거 기능이 있는 비누는 과도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 그 비누 보면은 냄새 되게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걸 너무 많이 쓰면은 안 좋다고 하네.
자극을 줄 수 그 냄새 나는 그게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야 요거 신기하다. 좀 바꿔야 되나 비누를? 네, 하여튼 비누칠은 피부가 접히거나 땀이 차는 사타구니 뭐 겨드랑이 같은 데 있죠? 네, 요런 데는 요런 데만 하는 게 또 좋다고 하네요. 뭐 손으로 이제 거품을 내 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문지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때를 너무 세게 밀면 안 좋다. 네,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그 때를 밀면 되게 아파요. 이게 그래가지고 때 미는 걸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 막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때를 미면은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컸다는 증거인가요? 네. 작년 여름인가 그때 이제 제 친구랑 목욕탕 갔었다가 때를 밀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좀 뜨거운 데 있으면은 막 어른들 막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살짝 알 것 같긴 합니다. 네.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그 뜨거운 데 있으면은 사우나라든지 뭐 이런 데 있죠? 네.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은 괜찮더라고요. 네. 점점 늙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르웨이 숲의 거짓말 그리고 공보경에 쌓인다 그리고 후아유의 베이비 베이비 요 세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었어 이해할 수 없을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르웨이 숲의 거짓말 그리고 공보경에 쌓인다 후아유의 베이비 베이비 이 세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지금 보인 라디오 1부 겨울철 건강관리 피부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욕한 다음에 물기를 말릴 때에도 수건을 피부에 살살 누르듯이 하면서 말리고 절대로 문질러서 닦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왜지?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두드리면서 하면은 이게 그 수분이 피부에 잘 스며들어가지고 좀 괜찮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막 문질러서 닦으면은 약간 때미는 것처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물기 때문에 아까 그 각질층 있죠? 네, 그게 좀 그게 좀 물렁물렁해졌는데 피부를 그 뭐야 수건으로 막 문지르면서 닦으면은 그게 다 벗겨져가지고 많이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 그럼 오늘부터 목욕하거나 뭐 세수하거나 그럴 때 물기 닦을 때 약간 두드리면서 닦아야 되겠네요. 이거 좋은데? 네. 로션이나 크림 같은 보습제는 항상 목욕한 다음에 바르고 이때 목욕할 때 발생한 수증기가 남아있는 상태가 좋으니까 욕실 문을 열기 전에 바르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 약간 저는 그 물기가 많으면은 이 수증기가 있을 때 욕실에서 뭘 바르면은 괜히 그냥 뭔가 그 뭐 로션이나 이런 거에 물 탄 거 마냥 좀 안 좋아질까 봐 안 하는데 수증기가 있을 때 바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 보습제는 전신에 바르고 특히 팔, 다리의 바깥쪽에는 철저히 바르도록 한다고 합니다. 보습제에는 이름이 다 영어로 써져 있어 또 페트로라튬 그리고 라놀린과 같이 막을 형성해서 수분의 증발을 막는 막 형성 보습제와 글리세린, 우레아, AHA, 프로필렌 글리콜 등과 같이 수분을 잡아당기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함습성 보습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막 형성 성분과 함습성 성분이 혼합된 보습제가 또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딱 바르면은 이게 그 뭐라지 수분도 그 피부로 많이 땡겨 오고 그리고 이제 땡겨 온 수분이 그 피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또 막아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니까 목욕한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는 게 좋다고 하네요. 겨울철에 좀 많이 건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바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막 트고 막 그런 분들 많거든요. 네, 잘 보습제도 바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얼굴, 특히 T존 부위는 유분이 적은 제품을 바르고 손과 발은 유분이 많은 제품을 고른다고 합니다. 건조증이 심한 피부는 로션보다는 크림 타입의 제품이 바람직하다고 하네요.
좀 그 많이 얼굴이나 이런데 몸에 건조증이 좀 심한 분들은 로션이나 아니면 스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 크림으로 돼 있는 거. 이게 약간 그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막 바르는 그런 거 있죠. 그런 크림 타입의 제품이 좀 더 좋다고 하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내가 아는 양반 중에 이제 건조한 양반이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아, 걔한테 크림 타입 하라고 아는 척 해야겠네요. 네. 아는 척 하다가 욕 먹는 거 아니야 또? 네.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아, 오늘 건강상식 일부 건강상식에서는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요점은 때를 밀 때 적당히 밀어라. 그리고 좀 그 목한 다음에는 뭘 좀 발라라. 뭐 이런 게 중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때를 적당히 밀어야 돼요. 너무 세게 밀면 진짜 그거 때가 아니라 살 벗겨진 거거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나서 잠시 후 2부 세계 속으로에서 찾아뵙는데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 진성의 보릿고개까지 총 7곡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세계 속으로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 제 1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는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의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 진성의 보릿고개까지 총 7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까 1부에서는 이제 건강상식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2부 시간에는 다른 나라에 뭐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같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세계 속으로 시간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네, 유라시아. 네, 굉장히 넓죠. 유라시아라고 하면은 이제 그 유럽이랑 이제 아시아랑 약간 그 굉장히 넓은 그쪽을 연결하는 그 초원지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유라시아 초원 그 넓디 넓은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3500년경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등장한 유목 문화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유라시아 초원지대는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동쪽으로는 베이징 일대까지 이어지는 수천 킬로미터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곳에 기마 문화와 청동기로 무장하고 먼 거리를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유목민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세계를 거미줄처럼 잇는 교역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목민들은 시장을 통해서 유라시아 곳곳에 있는 정착민들과 교류하고 각지의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유라시아의 초원지대는 문명을 가로지르는 교차로가 돼서 세계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황량한 초원이 유목민들 삶의 터전이 된 것은 사소한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됐어요. 원래 농사를 짓기에 너무 춥고 건조한 초원은 인간에게는 불모의 땅이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이 풀을 뜯어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3500년경에 초원에서 풀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을 키우고 사람은 바로 그 동물의 털과 고기를 얻는 유목 경제가 도입되면서 초원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은 동물들에게 먹일 풀이 많은 목초지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고기와 부산물은 풍부해도 탄수화물의 공급원인 곡물과 수공업으로 만든 그 생필품들은 직접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은 단독으로 살 수 없고 그들 주변에 반드시 그 유목민들과 교역을 해야 되는 그런 정착민 집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정착민들은 단백질의 공급원인 고기와 추운 겨울에 필요한 모피라든지 가죽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절실했는데 게다가 유목민들과 교환하는 귀한 고기와 가죽은 다른 정착민들에게 비싸게 되팔 수 있으니까 유목민의 근처에서 사는 이들은 이게 경제적으로 약간 쏠쏠했어요.
유목 문화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주변에 농사를 짓는 정착민들과 교육이 전제되어야 했고 바로 국경의 시장에서 그들의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유목민과 정착민들은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새로운 기술과 물품을 사이에 두고 이제 교육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우면서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 유라시아의 역사는 유목과 농경이 만나는 시장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유라시아 요쪽에 보면은 저쪽 그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베이징 정도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되는 그 광활한 그 초원지대를 말하는데 몽골 있죠? 네, 몽골이랑 저쪽 막 그쪽 넘어가가지고 막 그 중국 지도 보면은 이제 왼쪽에 약간 툭 튀어나 되게 크게 튀어나오는 데 있죠. 네, 그쪽부터 해가지고 저쪽 중동 지나서 이렇게 쫙 가는데 야 진짜 그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세계사 쪽으로 조금 그 영향을 좀 준 곳이에요. 옛날 중국 역사 보면은 이민족이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나라 멸망하고 나라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쳐들어오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 이 초원, 이 유라시아 초원에 있던 애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네들 꿈은 정착하는 거예요. 네. 하도 돌아다니니까 정착하는 게 이제 꿈이라서 항상 중국을 넘보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다가 예전에 그 중국 한나라 때 예, 그 한나라 무제가 또 그 몇 명 그 몰아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도망가는 곳이 유럽이죠. 네, 유럽에 있다가 또 애들이 하도 싸움을 잘하니까 유럽 애들이 얘네들 또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그 남쪽으로 도망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네, 하여튼 커다란 사건이 몇 개 있었는데 요거 얘기하다가는 또 시간 다 잡아먹겠네. 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요 얘기는 그냥 넘기고 본론만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얘기하다가 3,000% 빠져.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진영이 부른 사랑이 좋아 그리고 이지형의 눈이 내려오면 이 두 노래 듣고 오늘 2부 세계 속으로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 1탄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그리고 이지영의 눈이 내려오면은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 제 1탄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유목민과 농경민이 만나는 시장이 어디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유목민 특성상 이게 뭐 기록하는 역사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그 문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어떤 시장이 가장 먼저 생겼다 뭐 이런 거는 없지만 2500년 전 러시아 알타이의 고원지대에서 만들어진 유목민의 무덤에서 대략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지릭 문화라고 하는 알타이의 유목 문화는 한국에서도 신라의 적성목광분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이 무덤 안에서는 중국제 칠기와 거울도 발견됩니다. 파지릭 문화의 사람들이 중국 신장성의 오아시스 근처 시장으로 내려가면서 중국제 물건을 교환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곡식을 갈아 먹을 수 있는 휴대용 맷돌도 함께 발견됐어요. 그들은 곡식을 갈아서 마치 현재 그 티베트인들의 짬파 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저승길에도 그 맷돌을 같이 넣어 볼 정도로 곡식이 귀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휴대용 맷돌을 같이 들고 댕겨? 야, 신기하다. 근데 이거 안 무겁나 이거? 네, 하긴 뭐 말이 들고 댕기지 사람이 들고 댕기진 않겠죠. 네. 그리고 잠깐 얘기하면은 여기 그 알타이의 유목 문화가 거기에 그 무덤을 보면은 신라 시대의 무덤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 초원에서 온 사람들이 신라의 조상이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그 이쪽 그 신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초원에 있었던 사람이 정착해서 한 거다라는 뭐 그런 역사가들이 몇 명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인데 뭐 하여튼 그런 설이 있습니다. 네, 여담이었고 계속 이야기하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중앙아시아를 여행한 러시아 탐험가 고질로프
코즐로프. 네, 코즐로프에 따르면은 유목민의 대형 카라반이 정착민의 마을에 나타나서 펠트, 기름, 피역 제품 등을 내놓고 빵, 곡식, 차, 그 비단, 그리고 그릇, 은제, 자잘한 장신구 같은 것들을 사갔다고 합니다. 평생을 이동하는 유목민들이니까 시장은 정착민들의 마을에서 열릴 수밖에 없죠. 네,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유르트, 천막에서 살아야 하는 유목민들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물건 대신에 식량과 가벼운 생활도구, 그리고 이제 그 장신구 같은 거 있죠, 뭐 귀고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 초원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왜 장신구가 좀 화려하잖아요. 막 목걸이도 하고, 뭐 화장은 안 하나? 네, 하여튼 그러고 막 귀걸이 하고, 뭐 머리 같은데 뭐 쓰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자주 옮겨 다녀야 되니까 뭐 이게 큰 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몸에 살짝 뭐 달고 다닐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선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약간 그 문화라고 하네요. 초원에서 유목하는 사람들이 장사 수완이 썩 좋았을 리는 없겠죠. 아무래도 네, 그 장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 코즐로프의 기록에는 목축민들은 자신들의 양모를 같은 무게의 곡물로 교환했다고 합니다. 진짜야 이게? 아니 그나마 가뭄이라도 이제 들게 되면은 가축이 몰살돼서 이제 곡물의 수확도 신통치 않은데 장사꾼의 농간이라도 이제 심하게 부리면은 무력으로라도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정착민들의 기록에 유목민들이나 오랑캐나 폭도로 자주 묘사되는 것도 이런 이유였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정착민이라고 왜 미지고 위험한 거래를 했을 리는 없겠죠. 유목민과 이웃한 정착민들에게 변경의 시장은 위험 부담도 많지만 그래도 귀한 가죽과 유제품을 거래하면서 다른 시장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양날의 검으로 시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그 유목하는 유목민들이 이 장사 수완이 별로 좋지가 않고, 그리고 샘공식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 쌀 무게 있죠? 쌀 무게랑 그 자기가 이제 가져온 그 양털 무게랑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이걸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양털 양털이 그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뭐 거의 뭐 별로 안 나가는데 그걸 이제 올려놓고 그 그램 그 무게에 맞는 이제 식량을 이제 가져가는 건데, 이거 거의 사기인데 이거? 예. 그 당시 정착했던 사람들이 거의 사기를 친 거 아니야 이거? 네. 이건 좀 너무하다. 네. 걔네들은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야 이건 너무한데. 네. 뭐 하여튼 그 정도로 뭐 장사수완이 별로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약간 불쌍하긴 하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싸라비아의 해주고 떠나요, 그리고 트롯걸의 올레말레, 이건 또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싸라비아의 해주고 떠나요, 그리고 트롯걸의 올레말레,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름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아싸라비아? 네. 이름이 너무 노골적인데 이거. 네. 하여튼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 1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저쪽 러시아 알타이 지역에서는 유목 생활을 유지하는 유목민들의 시장이 자그마한 읍의 한편 공터에서 열려요. 잠깐 모여서 필요한 물건을 거래하고 각자 안녕 그러고 이제 각자의 길을 떠나는, 네, 그런 건데, 역시 그래서 변변한 건물 없이 그냥 공터에서 난전을 펼칩니다. 알타이 공화국의 동남쪽에 위치한 우스티 칸의 읍내에서도 주말이 되면 사람들은 공터의 시장으로 모이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꼬치구이에 이제 보드카 한 잔을 들이키면서 세상 사는 얘기를 이제 꽃피우는 알타이 아저씨들의 모습이 경계가운데, 허름해 보이는 시장과 중국제 물건들은 사실 소련의 붕괴 시기에 시베리아 초원지대의 삶을 지탱해준 숨은 공로자이기도 합니다. 원래 경공업 제품이 부족한 소련이었대다가 나라가 망하면서 시베리아 산간 오지는 필요한 생필품을 거의 공급받지 못했어요.
다행히도 이제 인접한 중국의 값싼 물건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가지고 시베리아 초원으로 들어오면서 유목민들에게는 이제 큰 도움이 됐는데, 이런 지난 수천 년간 시베리아의 초원지대와 중국의 변경지대에서는 유목민과 정착민이 공생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역동적인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실크로드라고 하잖아요. 초원길이라고 하는데, 옛날 그부터 이제 초원 가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교역로가 생겼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랑 이 시베리아 이쪽 그 유목민들이랑 조금 친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친하다가 또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이 변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친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서로 공생하면서 서로 이제 내가 있어야지, 저쪽 그 유목민이 있어야지 정착민이 있고, 정착민이 있고 있어야 유목민이 있는 뭐 그런 이제 서로 이제 돕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뭐 그 높은 양반들이 뭐 한번 전쟁하려고 뭐 중국 넘보고 뭐 그랬었는데, 한번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쪽 그 변경 지방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서로 잘 친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네, 거의 이제 다른데 거의 뭐 이웃 같은 느낌이랄까? 뭐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네, 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초원에 막 먼지 날리면서 막 말 타고 가가지고 막 거래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사진이랑 이 동영상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더만요. 네. 약간 그 제가 상상했던 그 되게 멋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옆집 그냥 아저씨 같은, 네, 그런 양반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술 한 잔 걸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거래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사람 사는 게 어딜 가나 뭐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나 우리나라나 뭐 저쪽 여기 뭐 유라시아 초원이나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있는 그 유목민들이 또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 말 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되니까 항상 먹을 걸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또 자기네 무리가 있잖아요. 이제 무리에서 또 혹시나 벗어나게 되면은 또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그 찾으러 가는 시간 동안 또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길 가다가 흙 파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안장 같은데, 말 안장 같은데다 이제 먹을 걸 갖다 오는데 맛있는 게 많다고 합니다. 네. 아, 언제 한번 그 우리 또 코너 중에 음식을 찾아서 있죠? 네, 그 음식을 찾아서 해서 그런 음식을 한번, 네,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끝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워요. 네, 오늘 방송이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저희 시민 DJ죠? 그 강주희 DJ가 강 DJ가 지금 해외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이번 주는 그분 방송이 없습니다. 네,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래도 다른 시민 DJ가 계속 섭외가 되고 있으니까 갑자기 듣다가 난생 처음 듣는 사람인데 하면은 약간 그 반감 가지지 마시고, 네, 우리 원래 정이 있으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인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린 피부가 중요하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를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아까 그 건강상식 시간에서 말씀했다시피 때를 적당히 밀어야 됩니다. 너무 세게 밀면은 안 좋으니까 적당히 밀고, 좀 그 목한 다음에는 뭐라도 좀 바르면은 좋다고 하니까, 네, 좀 바릅시다. 네, 저도 원래 안 바르는데 한번 바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이었는데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 제 1탄을 했습니다. 네, 뭐 서로 공생하는, 네,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러시아 저쪽 알타이 지역 뭐 이런데 서로 공생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네. 다음 주 세계 속으로에서도 역시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 제 2탄을 합니다. 그때는 아마 실크로드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 유라시아 초원 하면은 역시 시장, 뭐 교역 이런 거 하면 실크로드 꼭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실크로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조금 날씨가 쌀쌀하긴 한데
그저께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저께는 엄청 추웠던 것 같은데 물론 그저께는 제가 저쪽 그 윗지방에 있었지만 뭐 그 뉴스로 보면은 온도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또 내일 또 신명나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또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저희 암상가 시장 뭐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보이는 라디오 주시면 되는데 오시기 조금 힘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야음상가 시장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또 보이는 라디오 신청곡을 올리실 수가 있는데 또 올려주셨어요. 아이디가 희망이님께서 올리셨는데 야암시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신청하셨어요. 근데 이 그날이 노래가 굉장히 여러 개인데 부른 이제 가수를 안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임의대로 김현숙의 그날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김현숙의 그날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 신청하신 이 희망이님께서 신청하신 그날이 이 김현숙의 그날이 아니라면은 다시 올려주세요. 제가 다시 틀어드릴게요. 네. 하여튼 김현숙의 그날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야암사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고 즐거운 주말이래. 즐거운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